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표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주제는 발표 잘하는 아이 만들기로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발표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발표는요, 실질적으로 연습만이 중요하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청중들은요, 발표하는 사람에게 그다지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수치를 낮추세요. 그냥 자신감 있게 나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별로 내 발표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간에 막히더라도요, 중간에 발표할 내용을 까먹더라도 당황해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넘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표할 내용을 완전히 머릿속에 숙지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숙지가 안 되면요, 만약에 막혔어요. 그러면 도미노처럼 이제 아예 망한 거예요.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진짜 최악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발표할 내용을 숙지했다라면은 그 순간에 그 상황의 그 멘트를 잊어버리더라도 자연스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할 때는요, 내가 발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요. 녹음도 하고 이래서 내가 발표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도 무대에 올라가거나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당황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넘겨야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발표를 하는 그 상황을, 무대에 올라간 내 모습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잠재의식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계속 생각하셔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롤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상을 계속 보셔서 나랑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페이스업 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발표를 할 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내 모습을 잠재의식에 심어라. 상상한 걸 내 잠재의식에 심어라. 그래서 요 내용은 끌어당긴 법칙을 제가 그러니까 그 영상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할 때 우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발표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시간을 엄숙하게 지켜야 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막 일부러 넘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거를 막 그냥 무조건 넘기면은 사람들이 발표를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하기 전에 막 사과를 해요. 제가 이번에 이래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하면서 뭔가 잘 못할 거라는 걸 암시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청중들은 내 발표 자체를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청중들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돼요. 태도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선으로 해서 절대 청중들에게 등을 보이는 행동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시작 전과 발표하면서 발표 마무리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연습을 하고 완벽하게 발표할 내용을 숙지를 해라. 그 다음에 발표하는 중간에는 시선과 목소리와 제스처를 제대로 체크를 해라. 그래서 시선은 Z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리듬을 타면서 시선을 두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는 자신감 있게 약간 큰 목소리로 톤을 한 옥타브 올려서 하신다면 설득력이 훨씬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처는 가만히 딱 서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손동작과 동선의 이동으로 뭔가 자연스러움과 자신감을 표현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발표를 하는 마지막쯤에는요, 시간은 당연히 엄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 클로징에서는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했던 내 발표 내용을 요점 정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문장으로든 한 키워드로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발표에
무엇이냐, 이 발표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거를 기억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 10분을 다 못하더라도, 잘 못하더라도 클로징 매트를 잘 하면은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발표 잘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신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발표 잘하는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시간 걸 안 보고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간은 다시 제가 발표를 그러면 어릴 적부터 우리가 이제 습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커서도 크게 부담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발표 잘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요, 말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발표를 어릴 적에 잘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은 부담 없이 커서도 자연스럽게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1살, 2살 먹으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은 틀릴까봐 발표를 안 해요. 질문도 물론 안 하지만. 그래서 어릴 적부터 무엇을 해줘야 되냐? 첫 번째, 책을 낭독해서 읽게 해주셔야 됩니다. 책을 큰 소리로 읽는 훈련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밥상머리 토론.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에서는 정말 이거 식탁 문화, 거기에서 하브루타 이런 거 많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유대인 교육 같이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주기적으로 토론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문화를 만들어 놓으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틀리다라가 문제에 틀리다는 거에 집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틀리다라는 게 인식될 때부터 이제 아이는 뭐예요? 발표하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틀리다라는 거에 집중시키지 마시고 틀린 걸 어떻게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말고 우리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해서 아이가 그 순간 뭔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게끔 해줘라. 그러니까 그때 그 감정이 들면은 발표를 점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틀리다라는 거를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래서 아이를 부끄러워하게 하지 마시고,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다시금 생각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은 아이들은요 쑥쑥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발표 잘하는 애가 아니라 걔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너가 꼼꼼히 책을 이렇게 잘 읽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는구나, 발표를 잘하는구나 해서 발표를 잘하는 방법을 넣어서 칭찬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이가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계속적으로 해줌으로써 아이가 발표에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요. 왜보다는요. 어떻게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게 뭔데? 이렇게 따지듯이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라고 해서 어떻게 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하면은요, 아이들이 생각을 더 넓힙니다. 왜라고 하면 아이들이 부담스럽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보다는 어떻게로 언어 표현을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그 힘을 더 키워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릴 적부터 발표를 잘하게 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까지 제가 다 한번 같이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발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고 질문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울 수 있어야만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든든한 보배가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어릴 적부터 발표하는 거를 잘 훈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